누가 그 좋은 책을 썼거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좋은 책이죠. 예,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특별히 제가 좋은 교사 운동의 태동에 대해서 좀 여기서 잠시 제가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부분 저의 경험상 교회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분열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기독교라는 이름만 가지면 분열이 되는데 좋은 교사 운동은 반대였어요. 세상에 이때 세상처럼 되지 않지만 그 미션이 뭐냐면 그 안에서 독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입시다.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것이 모든 교육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무엇이 희생양이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다른 거가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의 건강을 잃고 뭐 이 시기에 뭐 꿈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입시 교육의 핵심 뭐냐면 공동체를 깬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은 사랑하겠는데 아내는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하셔도 되나요? 이거는 영상 꺼주세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내가 진짜 사랑하겠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뭐 아내도 똑같이 고백할 나를 사랑하기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알아요. 그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잖아요. 제 기도는 이번에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도 보여줄 수 있는가. 기독 교사들이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뭔가 삿바 싸움 뭐 이런 정권 이양의 무슨 싸움을 하지 말고 뭐 어느 단체다 뭐 어느 소속이다 뭐 이런 거 말고 고등학교에서 뭘 보려고 그러면 대학교 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삶을 보고 싶은 거고요.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천천히 가는 사람과 같이 가려면 내가 빨리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교육 안에도 그게요. 내가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 오래 갈지 몰라서 잠깐만. 예. 네, 목사님. 왜? 원두를 어느 걸 써야 그냥 고소한 원두 써. 고소한 원두. 350g. 350g 넣으면 돼. 네. 이렇게 똑같은 8.5로 갈아라. 일단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간단히 일단 셀프 소개를 셀프요. 네. 네, 여기가 제가 있는 이 장소가 IM 센터잖아요. 그래서 I am 조셉 김. 저는 김요셉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기도학교 교목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있다가 사실은 그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요 행정직으로 있어서 60세가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인가? 올해 6월에 퇴직을 해서 지금은 연금 생활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오셨을 때 커피숍에서 보셨는데 거기가 제 알바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개척한 우리 이제 원천교회가 제가 주말에는 섬기는 교회인데 원천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지금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원천교회는 12분의 다른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교회만 하시는 풀타임 목사님들이시고요. 저는 처음부터 학교에서 페이를 받았던 사람이라 교회는 저는 주말에 그냥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4명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교 한 명만 대학교 이제 2년 차라 걔 이제 3년만 더 교육시키면 이제 진짜 저는 자유의 몸이 돼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사실 우리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기독교사들에게는 어쨌든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한국의 그 어떤 목회자보다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좀 학교, 특별히 학교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그런 계기,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이유 좀 궁금하고요. 오늘 마침 구글 본사에서 세 분이 오전 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노교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가 바빴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 김재현 선생님께서 이제 구글 에듀케이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셔서 여하간 한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온라인 스마트 뭐 또는 플립 러닝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하면 교육의 현장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다가 오늘 그러니까 방문을 한 이유가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라는 거를 구글 회사에서 테크놀로지를 학교 교육에 많이 하는 각 나라의 대표적인 학교들을 이렇게 레퍼런스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골라놨죠. 예, 그래서 한 전 세계 한 뭐 80개 학교 정도 구글 레퍼런스 스쿨로 오늘 그래서 이제 현장 방문한 비슷하게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분들이 이제 한 2시간을 쭉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제가 아 외부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랬구나라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래요. 여기 굉장히 공동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보더니 근데 그 이유가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공교롭게 또 오늘 한 200분 정도가 예 여기에 다 들어와 계시기도 했고 또 장애우 통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우를 돕기 위해서 또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 섬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학부모이시지만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 지원을 해드리면서 하는 그런 분들 또 수업을 보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협동학습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강조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다른 외부에서 처음 오는 분들의 눈에 많은 학교들을 보시는 분들의 눈에 그 반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아 중앙기독학교는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교육을 지향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남의 눈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반사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요? 약간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하는 대부분 전공자들은 교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전공을 하면 그런데 저는 이제 전공은 신학교 트리니티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쓸 때도 교수님이 당신이 지금 연구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교회 학교나 이런 걸 연구하는데 저는 기독교 학교를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마지막 논문을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뭐랄까요 체계적이고 한마디로 인스티튜셔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 시스템에 다 있으시니까 단위 학교도 그렇지만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기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라든지 굉장히 좀 뭐 정부라든지 이런 기관들처럼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패밀리 같진 않은데 이 두 가지를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가정, 학교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을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다른 대표적인 학교들을 다 방문하셨던 분들이 와서 보시더니 여기는 커뮤니티라는 진짜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질문들의 많은 방향성들이 나오게 되는 게 중앙기독학교가 가정교회 학교가 하나인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갔어요. 근데 오해도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우리 또 좋은 교사 운동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잖아.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되게 좋아. 다행히 외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원천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가까운 데서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교회에 가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하시는 분들에서 목사님들한테도 욕 먹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제 아내는 원천교회가 교인 하나 더 필요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공동체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로고가 그러니까 부모님과 목사님, 부모님, 그러니까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학교가 한 공동체가 되려다 보니 누가 그 좋은 책을 썼거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좋은 책이죠. 네,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특별히 좋은 교사운동 하시는 선생님들은 공동체성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중견급 선생님들이었거든요. 박은철 선생님, 뭐 전영인 선생님, 임종환 선생님, 노규 선생님 다. 근데 원천교회 오시더니 교회에서도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원천교회에 접목이 되시는데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도 하시면서 주말에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원하고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오픈하게 될 아직 이름은 못 정한 특수고등학교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원하고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사실 우리 이제 오셨던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 정말 고등학교 꿈을 꾸시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오시라고 고등학교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엔 고등학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고등학교 하고 싶지 않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노기호 선생님 사실 고등학교 한다는 약속 믿고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결국은 지금도 안 하고 있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였어요. 기독교 교육은 세계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그 공립에 계시든, 그래서 난 좋은 교사 운동도 중심에는 우리의 싸움은 세계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변화는 처음 학교 할 때부터 자꾸, 그러니까 이 학교를 하시는 분들, 사립학교든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학교 하는 뭐 이사장이나 뭐 오너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대학 하면 되게 진짜 교육을 제대로 잘하는 큰 사람이고요. 대학을 못해도 고등학교 정도는 해야 돼. 중고등학교. 근데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을 하면 되게 좀 그거밖에 못하냐, 약간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세계관은 언제 제대로 안착이 되고 형성되냐면 어릴수록 그렇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이제 시작도 유치원이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했던 이유는 2002년밖에 안 되니까 이 유치원 포함해서 8년을 하면, 저는 딱 초등학교만 하면 안착된 세계관 가지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에 노출이 돼도 충분히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저는 그 바벨론 문화를, 인본주의 문화를 이렇게 도전했던 것 같거든요. 요셉도 그렇고 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를 넓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있는 꿍꿍이 속이었고,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은 고등학교 꿈 가지고 오셨는데 몇 년째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원하고가 이제 우리 중학교를 마치고 이 공립에 가는 우리 졸업생들도 그렇고, 이 중학교 안에서 보여주었던 이 교육의 어떤 혁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교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오신 분들이 교육의 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다이내믹이, 아까 이 구글 레퍼런스 스쿨도 전 고등학교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매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것마다, 지금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 오시면서 굉장히 그분은 막 새로운 혁신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했던 몇 가지 대부분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중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고, 사실은 이 6년 과정이, 노교 선생님 날 설득시킨 거지, 6년 과정을 한 친구들이 오히려 입시 제도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기독교 교육은 안착이 됐지만, 뭐랄까, 학문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thought leader들, 그러니까 생각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되려면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되면 좋겠다. 그것도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창의로운 사람들, 또는 그런 뭔가 새로운 분야들을 계속 개척할 수 있는 작은 그룹이지만, 리더 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중앙기독 중학교가 지난 4, 5년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별명이 붙었어요. 중앙기독 체육중학교라고. 왜 그러냐면 신체 활동을 워낙 많이 뭐 단순히 신체 활동이 아니고, 우리 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 방과후 동아리 뭐 이런 걸 하는데, 체육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체육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축구만 아니에요. 축구, 농구, 배구, 뭐
각종 스포츠를 공부만큼 공부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거를 좋아하고 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만 계속 이거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부에 일정한 숙제 안 해오면 이제 체육 활동 약간 일시적으로 금지도 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체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3개 학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른 중학교가 이제 요즘은 뭐가 있냐면 축구부 기르는 데 말고 그 스포츠 클럽에서 축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중학교는 애들이 그러니까 15개 반 뭐 이렇게 큰 중학교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기도 전국 대회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축구부가 있는 부가 아닌데 그런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축구만 하는 거예요. 맨날 축구만 하고 놀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도 그런 고등학교 하면 어떨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진짜 그냥 고등학교 때 미술을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고 진짜 미술에 심취할 수 있는 아이들,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 아니 전시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친구들, 뮤지컬을 관람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친구들, 뭐 이런 고등학교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최근에 이제 오픈해서 원하고 보는데, 제가 참 왜 유신고등학교 나왔는지 다시 고등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학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양을 마음대로 해도 입시에 대해서 부담 없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지금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면. 근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처음 이제 한 2달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전용인 선생님이 우리 뭘 했냐면 매 분기마다 학생들이 발표회를 해요. 그래서 자기 배운 걸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회를 보면서 제가 그 발표회와 함께 그 발표회 전에 제가 또 막 그 전날 누굴 모르고 고등학교 투어를 해줬는데 마침 선생님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다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발표회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뭔가 계속 수업이, 그러니까 1시간을 돌았는데 선생님 6명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는 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는 아이들로 이 고등학교가 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공부에 재미 든다는 게 뭔지, 배움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게 뭔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기독교 세계관만 생각을 했다가 그런 좀 다른 세계, 우리나라에서 다른 세계. 근데 뭐 사실 대안학교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간대학교라든지 완전히 포기된 친구들, 수포자들이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히려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종환 선생님이 관여하게 된, 저희가 이 원화고가 세워지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중앙이 다 그 정규 교육 과정, 중학교도, 그래서 중학교가 의무교육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막 특성화 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부설 중학교로 세워졌어요. 처음에 초등학교가 정규 초등학교라. 근데 고등학교는 허가도 안 되는 거고요. 유일하게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정규 과정은 특수학교예요. 근데 이미 중앙에서는 장애우들이 한 1학년에서 6학년이 한 70 몇 명의 장애우가 있거든요. 뭐 특수교사이시기도 하시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특수학교들의 학생 수가 80명, 100명이 안 돼요. 전교생이. 그렇죠. 아름학교도 한 100명이 되나요? 학교는 160명 넘습니다. 거기는 네, 좀 거기 큰 학교죠. 학교까지 있어요. 네. 대부분의 이제 특수학교들 보면 100명 안팎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거의 100명이 돼요. 유치원까지 치면 100명이 넘어가요. 장애우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일부러 특수학교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비전이 아까 말한 커뮤니티니까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구별이 되지 않는 공동체로. 그런데 보니까 특수학교 허가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초중까지, 유초중까지 우리 있는 장애우 친구들은 학급 수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이 있어요. 한 반에 맥시멈 2명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6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원할 때는 막 중학교는 매년 한 18명에서 20명의 장애우가 통합교육을 희망하셔서 지원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막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15개 학급이니까 10명씩 있거든요. 10명, 8명씩인데 여기서도 통합교육 계속하고 싶은데 학급 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급을 늘리려고요. 장애우를 더 받기 위해서 중학교 학급 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지금 예, 추가 인가 안 해주는 거예요. 인구 절벽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급을 늘리면 결국은 공립에 더 학교들을 닫아야 되는 판인데 여기에 어떻게 늘려주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통합교육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장애우에 그 지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많이 기도하고 협의하다가 지금 이제 이 건물은 원화고가 있는데 원화고가 원체 좀 독특하게 수업을 하는데 장애우 고등학생들이 통합이 그 우리 중학교까지처럼 중고등학교가 조금 더 통합이 좀 초등학교만큼은 쉽지 않은 게 교과 교실제라든지 이런 거로 가면 갈수록 장애우 친구들을 교실 상황에서 통합을 해드려야 제일 커뮤니티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뭐냐면 특수학교를 짓때 우리 유, 초, 중 지금 원하고는 비인가 미인가 대안학교지만 그 단지 안에 그러니까 학교 안에 학교로 특수학교를 짓고 이미 하고 있는 통합교육을 이 고등학교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아직은 이제 꿈꾸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역통합 특수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아직은 이제 꿈꾸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역통합 특수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있는 고등학교에 원하고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싶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는 원하고에서는 지금 이 공간이 좀 이제 없는 교실들과 수업들을 그쪽에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애우 친구들 보면 물론 아주 기능이 이제 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펑셔닝이 잘 언어도 안 되고 그런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는 한 가지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발달 장애우나 이런 친구들은 자폐나 이런 쪽에는 그 어떤 때는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사반트라고 하죠. 이렇게 좀 한쪽에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숫자만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젊은 창업자들과 협업을 해서 특수학교를 이름을 아직 안 정했던 이유가 카카오 고등학교, 네이버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초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쪽에서 우리 프로그램들 중에 교육을 뭐 코딩이라든지 본인들이 통합된 그러니까 직장 자신들이 이제 키워갈 수 있는 장애우를 훈련해줘서 데려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을 가진 그런 고등학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겠죠. 장애우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뭐 또는 요리 학교라든지 조금 더 전문화된 부분들을 우리 원하고 친구들이든 우리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든 중앙기독 중학교든 같이 그 특수학교를 캠퍼스 안에 놓고 캠퍼스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통합 이게 지금 임종화 선생님이 허가에 많이 공을 세우신 그 고등학교 허가는 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빨리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 하고 지금 그 접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인가까지는 들었는데 네. 그렇게 네. 대기업을 네. 기반 삼아 가시는 얘기까지는 네. 최종적인 지향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원하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 이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입시라고 하는 현실을 예. 전혀 외면할 수는 없을 없죠. 거고 네. 그렇다면 이 고등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은 네. 어디를 어디일까? 보고 있을 거냐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했었고 네. 또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이 캠퍼스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처음 사례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캠퍼스 안에 특수학교가 네. 있고 근데 네. 저는 역통합 학교라는 말까지 네. 들으면서 네. 이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 이상의 비전이 있다라고 예. 하는 거를 다시 말하면 사실 베이스는 커뮤니티예요. 네. 거기는 신학적인 그쵸. 깊은 저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뭘까? 그 말은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뭘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신학적으로는 가장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디에 가면 삼위일체의 신론을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찾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와 그 우리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는 협동학습이 저 이제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 협동학습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 시작했는데 협동학습이 기독교 학교들이 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협동학습 이론은 빼앗긴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협동학습이라는 게 cooperative learning이라는 게 본질은 뭐냐면 사실 우리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숙한 관계를 통해서 배움이 그러니까 깊은 높은 수준의 사회성, 사회 관계, 이 interrelationship, interdependency가 높은 것이 그 협동학습의 진짜 목적이에요. 게임이나 뭐 어떤 테크닉이 아니고. 근데 저는 그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물어본다면 우리 형상이 세 분인데 완벽한 한 분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죄성으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둘밖에 이 세상에 없는데 둘이 찢어진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블레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저 남자 그 여자 남자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그래서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진 게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회복하는 거는 그것이 장애 때문에 뭐랄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을 합친다든지 사회의 어떤 구조 때문에 있는 문제들이든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우리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입시다.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것이 모든 교육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무엇이 희생양이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다른 거가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의 건강을 잃고 뭐 이 시기에 뭐 꿈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입시 교육의 핵심 뭐냐면 공동체를 깬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하간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입시가 몇 명밖에 못 들어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여하간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수록 그거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학습되는 거예요. 너만 잘해서 너만 들어가 몇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사회 안에 얼마나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창조한 형상을 망가뜨리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시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걸 할 거냐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뭘 보려고 그러면 대학교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삶을 보고 싶은 거고요.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건 뭐래 수월성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우와 같이 공부하려면 그 특별히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공부하려면 같이 공부하려면 천천히 가는 사람과 같이 가려면 내가 빨리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끝까지 지향하는 게 어떠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까?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질문에도 안 들어가는 건데 조금 전에 저를 보셨기 때문에 놀라운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여기 지금 조스 테이블에서 제가 아까 퇴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바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학교의 모든 비전이 사실은 저 조스 테이블 안에서 사실 실험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성인이 돼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장애우 우리 자매 형제들이 같이 우리랑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층에 올라가면 그룹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뭘 배웠냐면 참 지금 가만히 보셨는지 모르는데 40대, 50대, 60대 분 우리가 토탈 이제 풀타임은 지금 4명인가 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더불어 사느냐 이거를 경험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실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저희가 이제 이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 그룹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 약간 조스 테이블은 모든 결정을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4명의 비장애인, 그다음에 2명의 장애인이 지금 고용돼서 6명이 이제 풀타임 직원이고 나머지 알바생들 쓰고 있는데 한 분은 이쪽에 어르신 그러니까 40대 이상 되는 분 중에 한 분은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여기 교육 다 받았어. 근데 이 두 분하고 저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셋하고 이쪽에 그 젊은 우리 중앙을 나온 친구들하고 깜짝깜짝 놀랄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장애 후 자녀를 둔 부모보다도 통합이 뭔지를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보니까 자기네들은 십몇 년을 이 안에서 다
계속 경험을 해본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8시간씩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장애우를 난 부모도 모르는, 그래서 계속 우리들을 지금 교정해 주고 있어요. 더불어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함께 동행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야. 제가 그거를 보고 통합교육의 목적은 장애우가 어떻게 하면 좀 대우받고 살아가는 교육이 아니고 비장애우 학생들이 더 비중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진짜 같이 살아가는 거를 정말 우리도 모르는 노하우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교육에서도 예. 사실은 기독교 교육을 꿈꾸고 지향하는 네. 기독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기독대안학교도 많이 열리고 예, 예.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학교든 예. 또는 공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을 꿈꾸는 사람이건 음흠. 저는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공교육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흠. 핵심적인 가치가,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그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이 네. 아닐까 뭔지 예. 저는 생각해보게 회복이죠.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게 좀 공교육의 기독교사들에게도 한번 네. 이런 기독교 교육의 지향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좋은 교사 운동이 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선교단체라든지 이렇게 기독 교사 운동들이 단순히 이제 그냥 어떤 신앙을 이렇게 격려해주기 위한 어떤 동호회 같은 모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든 저는 다시 완복 17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미션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미션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 이게 저는 특별히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필요한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제가 지금 다 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세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not of the world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don't take them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빼내가지 마시고 저들을 into the world이라고 쓰세요. 근데 저는 out of the world하고 of the world하고가 두 가지의 극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에게는 뭐냐면 세상에서 나와서 완전히 독립해서 살 수 있어요. 아미시들처럼 완전히 자기 커뮤니티를 만들고 우리 세상하고 이게 단절되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화되는, 세속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딱 그 두 가지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세상에 있되 세상처럼 되지 않지만 그 미션이 뭐냐면 그 안에서 독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하나 되게 만드는 일.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 교사들이 그걸 하려면, 혹시 옛날 기러기 영상 보셨어요? 저는 마음에 칵 꽂히는 게 있는데, 기러기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다니는 그 아주 영특한 그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들이 B자를 이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70% 이상의 효율이 일어나요. 에너지를 소모 안 하면서 같이 날아갈 수 있고요. 뭐 B자를 이루면서 앞에 리더가 또 쉬기 위해서 뒤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러기가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이탈되잖아요. 이탈될 때 기러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일이 있어. 두 마리가 따라 내려와. 가장 작은 B가 세 마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러기가 회복이 되면 똑같이 기러기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기독 교사 운동의 중심은 저는 공교육에서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3명의 선생님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독특한 기독 교사를 하려면 공동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도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유지할까? 거기는 뭐 테크닉한 이슈들이 있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없냐,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세상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좋은 교사 운동의 태동에 대해서 좀 여기서 잠시 제가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부분 저의 경험상
교회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분열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빌리그람 목사님이 73년도에 오셨을 때 아버님이 통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중학생이었는데 같이 이제 뭐 그 아버님하고 같이 좀 많이 다니면서 아버지가 통역할 때 딱 막힌 게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 빌리그람 전도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 교단을 소개했거든요. 이게 70년대예요. 근데 대한 예수고 장로교, 대한 기독교 장로교, 기장 예장. 그래서 번역을 했더니 기독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Christ Presbyterian. 그다음에 예장은 뭐예요? Jesus Presbyterian. 그래서 왜 장로교는 Christ하고 Jesus하고 나눠졌냐?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으로 나눠졌어. 장로교가.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게 기장 예장으로만 나눈 게 아니지. 예장 안에 합동하고 통합이 있어. 그래서 그 두 단어를 뭐냐? 둘 다 unify야. 하나 된다는 얘기야. 근데 합동하고 통합이 나눠졌어. 합동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고. 기독교라는 이름만 가진 분열이 되는데 좋은 교사 운동은 반대였어요. 세네 기독 교사의 단체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교사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저는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의 미션이 뭐였냐? 아버지의 삶을 우리에게 회복해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당신의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사들이 공립 현장에서 다른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사 운동의 중심에는 우리 크리스천 교사들이 어떻게 희생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내 제자는 딱 하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잖아요. 제 기도는 이번에 만약 8월달 다시 하신다면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도 보여줄 수 있는가. 기독교사들이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뭔가 삿바 싸움 뭐 이런 정권 이양의 무슨 싸움을 하지 말고 뭐 어느 단체다 뭐 어느 소속이다 뭐 이런 거 말고 우리들 안에 진정으로 공교육 안에서도 무엇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건지를 우리가 데모할 수 있을 때,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을 때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 지금 한국교회 위기도 저는 그렇게 극복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이 어느 시대든 크리스천들의 독특성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예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도 못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정화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의 정화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기술이 굉장히 빨리 진보하고 네. 그래서 사회가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네. 그렇게 막 바뀌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랑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게 다시 말하면 커뮤니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제가 오늘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가장 요한만 그 긴 가르침을 거의 예수님의 티칭의 중심은 13장에서 17장 있거든요. 근데 13, 14, 15, 16 계속 읽어보니까 거의 예수님 맥락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들인데 하나예요. 그 보여주세요. 발 닦아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잘 묵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남기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정말 이렇게 사랑해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참 제가 예수님은 사랑하겠는데 아내는 사랑하기 어렵다.
이거 말씀하셔도 되나요? 이거는 영상 꺼주세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내가 진짜 사랑하겠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뭐 그냥 아내도 똑같이 고백할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여간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 다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한테 찔리면 안 주시니까 내 아내는 매일 찔러 고슴도치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 10번도 지금 대답을 한 거죠. 뭐 한국 교회에 뭐 이런 거 다 얘기한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되든 다른 교사들이 되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트랙티브해질까? 무엇 때문에 기독 교사 운동에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더 교육적인 기법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좋은 교사 운동 하던 분들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중앙에. 근데 여기는 진짜 크리스천들만 있거든. 근데 밖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없을 때는 다른 크리스천 교사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뭔가 힘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갈등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다 크리스천들인데 멍석 깔아놓으니까 재주 못 부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어려울 때는 이 힘도 되고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학교들, 대안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대안학교 안에서 상처받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기독교사들도 봅니다. 만나고 그러는데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디가 더 쉽고 더 어렵냐? 저는 둘 다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네. 이 두 책이 사실은 저희 제목만으로도 큰 울림이 되고 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그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글을 쓰신다면 어떤 말씀을 더 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책은 안 쓸 것 같아요. 일단 팔리지도 않고. 아니요. 사실 첫 번째도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한동안 기독교 학교 하고 싶으셔서 이쪽을 지나가시면서 여러 번 방문했어요. 그 하 목사님이 등 뜨내미는 거야. 책 쓰라고. 이렇게 학교를 보시더니 그냥 푹 빠지셔가지고 책 도란도 하시고, 저는 책 쓰면 내가 팔아줄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말은 1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글 쓰면 글이 안 나와요. 저는 글을 못 써요. 그랬더니 특별히 한국말은 제가 한국말도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이게 근데 글 쓰는 건 진짜.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근데 무슨 글을 쓸까 저에게는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 글은 더 이상 뭐 책은 제가 볼 때 그 삶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너무 좋은 장소를 제공해 네. 주셨는데 네. 기독교사 대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사들에게 예. 응원과 초대의 말씀 그럴까요? 네. 네, 여기 카메라 보면서요. 네, 강력하게. 네, 강력하게. 예. 2022년 기독교사 대회를 수원에 있는 우리 중앙기독학교 캠퍼스, 특별히 새로 오픈한 IM 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독교사 대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꼭 수원에 오세요. 특별히 제가 요즘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이하고 커피하고 쿠키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들 오시면 진짜 맛있는 파이, 둘이 먹다 뭐 3명이 죽어도 모르는 그런 파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요셉에게 알바란? 알바란. 저에게 알바란. 예, 알바란. 아이고, 그게 어렵다. 더 부지런해진다. 왜냐면 지금 대학생들하고 알바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재학생들, 우리 졸업생들이지만 젊은이들이 상당히 에너지가 있고요. 제가 이제 따라가려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바란 부지런해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같이 부지런해지면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 교사도 오래 하면 이제
귀차니즘에 빠지거든요. 뭐든지 안 하고 싶어요. 애들도 안 놀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안 놀아주고 뭐든지 좀 귀찮아서 그걸 다시 찾으려니까 뭔가 좀 새로운 쪽에 시도하는 게 좋지 않나. 좋아 보였습니다. 네, 저 재밌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알바해야 됩니다. 2022 기독교사 대회 파도를 타고